제가 이렇게 뭐 감히 중환자의학회 학회나 아니면 회원분들에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도 중환자의학회 학회 회원이니까 회원으로서 그냥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보의사 장철호입니다. 오늘은 김남열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미더 엑스퍼트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분들에게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은 국군 외상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남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현직 교수는 아니고요. 센터장 공무원입니다. 군 공무원이고, 얼마 전까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중환자학과 외상 쪽에서 일을 하였었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드라마 등의 언론을 통해 저희가 외상외과에 대하여 접하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외상외과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상외과를 그 사전적인 거나 뭐 교과서적으로는 뭐 손상 환자를 돌보는 그런 외과 분야의 의사를 통칭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외상외과 교과서를 보면 손상이라는 거는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다 다칠 수가 있는데, 통칭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트라우마 서전 또는 외상외과라고 하면 브레인 스컬부터 그 펠비스까지의 그 트렁크에 대한 인저리를 전문적으로 외과적인 술기를 발휘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최초의 외상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전체적인 리서스테이션, 소생술을 시행하고 그 환자의 그 바이탈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이탈을 잡는다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각과 이제 나머지 해당되는 여러 다른 그 멀티디스플리너리한 파트에다가 연락을 해서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그 외상 환자의 치료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하고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서 이 환자는 누가 어떻게 해서 메인으로 본다 뭐 이런 걸 결정해주고, 쉽게 말하면 트레이아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나가지고 수술을 했건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치료를 할 때 그 크리티컬 케어를 또 맡아서 하는 그런 세 가지 필드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외과 의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 보면 외상학과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개선하려면 학회나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그 외상외과 의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그런 외상외과를 보면 흔히 말하는 뭐 3D 직종이고, 그다음에 뭐 일 자체가 힘들고, 그다음에 고되고,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별로 좋지 않고, 뭐 잡 시큐리티가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페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그 학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속돼 있는 각 기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상외과가 일할 수 있는 그래도 터전을 주고 만들어진 것이 2011년 그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 설치 사업이 지금 이제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권역 외상센터가 지금 한 17개 정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외상외과 의사들의 다 이렇게 자리나 일할 수 있는 터전은 현재 확보가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좀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관에서도 좀 협조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단기, 쉽게 말하면 뭐 그냥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임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임기제로 대부분에 돼 있죠. 그러니까 한두 명의 센터장급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잡 세큐리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거 이외에 어떤 잡 세큐리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숫자도 지금보다 사실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이유로 진짜 현재 숫자가 부족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 니드가 좀 부족한 곳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자리 수가 조금 적게 돼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외상외과 의사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당장에 이제 갈 자리가 없었게 생기는 것이 이제 몇 년 내에 또 그렇게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더 막 늘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닐 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지금 문제는 권역외상센터 이외의 일반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큰 병원들이 외상을 하는 니드가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이렇게 뭐 캔서는 큰 병원도 하고 작은 병원도 하고 다 하지만 외상은 대부분이 권역외상센터가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 어떻게 보면 나쁜 점으로 그렇게 의식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병원에서의 그 외상 의사에 대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 않다. 외상 센터로만 있어서 외상외과가 외상 환자가 제대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어서 나머지 병원에서도 권역외상센터급은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 레벨을 조금 달리 해서라도 외상외과 의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관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 이제 또 하나는 그 외상외과 의사들의 교육 문제인데요. 교육의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상외과만을 지금 현재로는 외상센터에서 할 때 외상외과 이외의 수술은 못하게 돼 있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외상센터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상적인 교육이나 임상적인 술기의 그 경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교육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학술 단체도 만들어졌고 하는데, 그런 학술 단체 이렇게 해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면이 굉장히 부담이 의사 개인으로도 볼 때도 크고 어떤 단체로 볼 때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외상외과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그 직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기틀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가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의 설립 목적이나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회장으로 있는 그 학회 이름은 정확하게 이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회는 외과학회의 분과학회 중에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한외과학회 회원들, 즉 외과 의사로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학술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우리 학회를 영어로 바꿀 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영어로 할 때는 Korean Association of Acute Care Surgery라고 합니다. 그래서 Acute Care Surgery를 담당하는 그런 필드에 있는 외과 의사들의 모임인데, 그럼 Acute Care Surgery라는 건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여기가 중요한 그 필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비외상 외과 응급수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외과적인 환자의 중환자 의학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그거를 에큐트 케어 서저리라고 하면 그런 분야로 미국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저희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2009년에 연구회로 만들어져서 2013년에 지금 이름으로 바뀌어서 2019년에 그 대한의학회 정회원이 되었고, 바로 작년에 드디어 저희 학회의 단기적인 꿈이었던 그 외과학회 분과 그러니까 전문의 제도가 이제 저희 분과의 전문의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서 앞으로 올해 작년부터 처음으로 분과 전문의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저희 학회가 이제 다 대부분의 학회가 기본적인 목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학술 대회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국제화한다든지 이미 인터내셔널 학회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이제 그 퀄리티 면에서도 더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는 면, 또 하나는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그 저널을 좀 더 수준 높이는 것들, 그 두 가지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회가 세 가지 필드에 있기 때문에 같은 외과라고 하고 같은 학회 내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만 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나라에 실제적으로 응급수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을 실제 하는 거는 대학병원도 있지만 준종합병원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병원에서 외과를 하시면서 응급수술을 주로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포지션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같이 다 발전해가는 거를 모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분과 전문의라는 걸 이제 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분과 전문의가 배출이 되면서 앞으로 분과 전문의를 할 사람, 그리고 분과 전문의를 취득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다음에 그분들의 를 다시 선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회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같이 해나가면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환자의학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저희 학회, 그러니까 저희 그 외상중환자외과학회 소속이십니다. 근데 거꾸로 중환자의학회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처음에 이제 중환자의학회 관심을 갖고 학회에 이제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되게 숫자적으로는 작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회에서 중환자의학 하는 것이 중요한 한 세 가지 중에 한 필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을 거꾸로 중환자의학회에서도 열심히 또 일할 수 있게,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서 결국은 중환자의학회에서 일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외상센터 얘기를 그냥 한 말씀을 드리자면, 외상센터에도 당연히 중환자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현재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기본적으로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환자의학에서 하는 그 중환자의학 전문의, 전담 전문의라고 하는 그 분들이 그 본원에 있는 여러 가지 중환자실보다는 조금 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관심을 안 갖는다기보다는 외상외과에서 또 잘 하시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격려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판단은 되지만, 여하간에 거기에서도 좀 더 외과 의사가 아니신 또는 여러 파트의 중환자 의학에서도 필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감염하시는 분도 있고 호흡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더 참여해서 외상 센터나 외상 전담 전문 그 중환자실의 그 퀄리티도 같이 일해야지, 외과 의사만 있어서 보다는 같이 다 도와주시고 하셔야지 그 퀄리티가 더 빨리 올라가고 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협력하는 체계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도 그냥 또 매우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외상 같은 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외상 다치지 않게 만들어야지 제일 좋은 거죠. 그럼 뭐 정말로 안 다치어서 외상이 하나도 없으면 외상외과 의사 할 일 없지만, 반대로 또 똑같이 중환자의학에서 그 필드에도 적용을 한다면 중환자실에 안 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상 환자든 아니면 외과계 환자든 그 수술 보통 하고 나서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수술 전에 열심히 그 여러 가지 예방 조치, 그러니까 어떤 스트리피케이션도, 리스크 스트리피케이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미리 준비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마취과나 이렇게 외과나 같이 협업해서 할 텐데, 그런 것 거기에도 더 중환자 적인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의 시선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예방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두 파트가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이게 교집합으로 딱 계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님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원님들 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군 외상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2022년에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 외상센터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외부에서 만나면 국군외상센터 센터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죠. 그런 국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만들어진 것, 즉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거를 비롯해서 정부가 외상센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201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슷한 무렵에 군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군에서 매년 생기는 그런 많은 그 외상 손상 환자들을 군 자체 내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적인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끝에 한 10년 가까이 걸려서 2020년에 우리 분당에 국군 수도병원이 있는데 그 건물 그 자리 앞에 굉장히 현대식 건물로 국군 외상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지금 군 전체의 병원이 1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분당 지역에 위치한 센터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국군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전군에서 발생하는 그런 급성 외상 질환, 손상되는 모든 환자들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든 환자는 치료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 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권역외상센터의 규모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센터가 사실은 현재 그 데이터로 봐서는 군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를 다 수용하고도 그 능력치가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역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손상 환자도 일부는 수용을 해서 그렇게 군은 완벽하게 다 손상에 대한 치료를 다 제공하고 그 여력은 민간 환자를 더 치료하는 약간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 두 가지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외상외과와 중환자 의학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제가 원래는 2000년 전공이 끝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대장학문외과를 펠로우를 했고 2009년까지도 그쪽 부분에서 임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9년부터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이제 아실 텐데 국경 없는 의사회로 가서 외국에 가서 좀 더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정말 의료가 필요한 곳에 제가 가서 일하면 좀 더 제가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가 좀 높아질까 아닐까 하는 이런 좀 약간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발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됐는데 2009년부터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하게 갔던 첫 번째 병원이 파키스탄이었는데 파키스탄의 그 외상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로 이제 그때 이제 탈레반하고 이제 이렇게 비정규 전투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환자들을 보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외상이라는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외상은 외과 의사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 그냥 그중에서 대학병원 같으면 젊은 의사가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때는 분과나 이런 게 없었죠. 외상에 대한 건.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더니 웬걸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찾아보니까 미국만 해도 외상외과라고 하는 분야가 생겼고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때서야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너 그런 거 할 줄 아냐라고 했을 때 다 한다라고 갔더니 그게 약간의 그 벽이 있더라는 거죠. 저희 능력 차이의 벽.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나라 수단이나 남수단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예멘 이런 데 가면서 같은 다 외상병원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유명한 그런 외상에 대한 단기 코스 이런 거를 가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고 그러다 또 외국 가서 또 이제 또 일하고 이런 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외상을 하게 됐고 그러는 차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우리나라 외상센터 만드는 사업이 있어서 어느 모의 병원에서 어떻게 알고 제가 그런 외상을 하는지 알고 그때는 한국에는 외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 들어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2012년부터 정착해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외상외과 의사로서 또는 이렇게 중환자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환자들을 보시는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건데 이게 이제 외과 의사는 약간 그런 큰 사건이나 이렇게 심하게 다치는 환자를 보면 그런 이렇게 심패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그 폭탄이 터져서 그러니까 한 번에 환자가 7분이 이렇게 실려오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 3분은 벌써 돌아가 계시고, 그 중에 한 몇 분은, 그래서 저 혼자밖에 없었을 때니까, 거기는, 외과 의사라고는. 그래서 그냥 밤새고 수술하면서, 치료를 해서, 제가 있었던 짧은 기간에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 파키스탄 군인이 이제 와서, 그 다친 사람이 다 군인이거든요. 그 군인이 저한테 거의 협박조로, 너 치료 못할 거면 빨리 딴 데로 보내자. 막 이렇게 한 거를 내가 지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환자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냥 믿어라.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래서 정말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살려왔던 그런 경험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 네, 정말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잘해서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그 이후에 그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손상 환자들은 중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밤새 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봐야 되니까 참 많이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김남열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슨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런 외상을 하다 보니까 또 외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맡게 됐고 그게 또 발전돼서 제가 그냥 중환자 실장이라는 걸 한 6년 이상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항상 그 저희하고 같이 일했던 그런 스태프들 과를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우리 간호팀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희가 지금은 뭐 군에 와서 그 말이 좀 자연스럽게 더 나오지만 그때는 민간일 때는 우리는 같이 전우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그만큼 어떤 필드와 가리지 않게 중환자실에서는 굉장히 프론트라인이고 프론트라인이자 마지막 보루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서로 간의 존경심을 갖고 일했고 저도 중환자의학이라는 거를 거기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그런 동지적인 마음을 현재도 갖고 있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탁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저 마음을 좀 표현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초반에 또 다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외과 의사 중에서 중환자 의학을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학회 제가 하는 학회 이런 학회와 이 학회와 그다음에 우리 중환자 어떻게 보면은 모학회라고 하긴 중환자 의학이라는 면에서는 약간 모학회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중심적인 학회가 좀 더 이렇게 교류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학회도 같이 공동으로 같이도 하고 이런 좀 더 아기자기하고 좀 더 이렇게 끈끈한 그런 면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서 생기면 서로 간에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와서 해주신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우리는 전우다. 이 말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